김성길 박사님. 예,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이 자리에 끼기가 좀 어색한, 좀,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인재 교수님 이제 토론문을 보니까 이제 아마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수세일 것 같긴 한데, 좌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먼저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순서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조금 중간중간에 조금 불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미리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지는 못해서 그냥 제가 읽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 타임뱅크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경기연구원 김정훈 박사님 통해서 처음으로 개념을 소개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손석락 대표님 한번 이제 강연도 듣고 이렇게 몇번 접촉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제 원래 연구 이제 분야는 이제 빈곤이고 최근에 좀 이제 청년 정책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저희 연구 영역과 이렇게 좀 결부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접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그냥 청년이면 그냥 청년 자활 정도나 아니면 이제 김정호 박사님이 뭐 연구에서 소개하시는 것처럼 이제 뭐 청년 뭐 참여소득에 적용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사실 이제 생각이 미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김용덕 교수님하고 김미옥 교수님 이제 두 분 발제 자료를 들으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좀 단초를 오늘 얻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큰 소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그 청년 정책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크게 이슈가 되는 것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서 그의 접목 가능성을 좀 모색하는 하나의 단초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영케어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그 일단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냥 가족 돌봄 청년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대구에서 뭐 22세 간병 청년 강노영 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존속 사례 어떤 그런 문제가 되면서 이슈가 좀 많이 되면서 언론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이제 뭐 청년특별위원회가 작년에 꾸려졌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당사자가 이제 영케어러 저희 아버지로 돌보고 있는 청년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복지부에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과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한 7명 정도를 이제 FGI를 작년에 이제 해보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대체로 이 친구들이 이제 한부모 가정 또는 이제 조성 가정, 아니면 이제 부모님 계시더라도 이제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가지시거나 일종의 좀 이제 취약성이 전제되는 그런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이혼이나 이제 부모의 어떤 장애, 질환 등등,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발달이 좀 지연되는 등등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을 보니까 7사례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오는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이 돌봄자인 엄마의 부재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체로 보면 이제 편부 가정이나 조성 가정, 아니면 어머니가 아이를 돌본 대상인 뭐 그런 가정이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적인 돌봄을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책임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이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영케어러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뭐 사회 서비스나 전문가가 아니고 빈곤 연구하는 조금 이제 그런 사람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좀 돌봄 체계를 살펴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영역이 이제 장애인과 그다음에 노인 또는 아동이 이제 주 공식적인 이제 돌봄 체계에 편입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한 세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적인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를 들어 영케어러들의 이제 쓰러진 부모님, 이제 편찮으신 이제 아픈 부모님들이 대체로 40대 50대 이다 보니까 이제 노인도 아니게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아닌 경우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약간 이제 모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나 어머니나 아니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있다 실제로. 근데 그 사람은 그 돌봄자에 대한 관심은
돌봄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돌봄자에 대한 관심은 부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두 가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영케어러가 이제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들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단계는 이제 상황 발생입니다. 갑자기 이제 사고를 쓰러지시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시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 또 최근에 이제 형제가 거의 한 명 또는 이제 있더라도 이제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형제 있더라도 등등 이런 케이스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기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경제적 부담, 의료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을 이제 영위하기 어렵고 밥을 제대로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케이스.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 그리고 발달 진로의 중단 또는 지연, 그리고 가족 관계가 악화되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주민센터나 등등 찾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먼저 이렇게 사회적 경보가 이제 알려지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가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청년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단계가 좀 거치고 이제 좀 안정된 단계에서는 이제 현재 돌봄 형태에 정착을 하는데 주로 이제 시설에 이렇게 입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그래서 돌보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이제 공적 돌봄 공백에 따른 어떤 일상 활동의 제약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사회적 고립감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실질적인 고립도 이제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이 끝난 후 예를 들면 이제 뭐 모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이미 이제 지체된 이행 그러니까 뭐 학업이라든가 일자리 이와 관련된 그 이행에 대한 어떤 그 지체는 이제 상처로 남아 있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돌봄 파산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심리 정서 문제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종합해 보면 이제 사적인 돌봄 체계가 무너질 경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 어리거나 젊은 자녀가 갑자기 돌봄을 받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혼란과 경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었다 거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케어러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견한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기존의 돌봄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그 대상자에 대한 돌봄 문제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회적 관심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나 같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뭐 대책 마련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굴도 이제 여러 가지 행정망이라든가 행정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연계 확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제도적인 정의, 이제 법적인 정의라든가 제도적인 뭐 특례 등등 지원을 위한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그 공식화 뭐 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대략 이제 뭐 영케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냥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자산 접근 개인 사회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제 공동 생산의 개념을 이런 영케어의 지원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간단히 제가 이제 그야말로 아주 초보적인 아이디어 정도로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한 것인데요. 우선 개념적으로 두 가지 이제 자산 접근과 그 공동 생산이 다 이제 개념적으로 이게 좀 연결의 문제와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자산 접근 이 같은 경우 이제 영국 사례를 이제 김영덕 교수님께서 이제 예시를 주셨는데 일종의 이제 어, 공적인 대인 사회 공적인 정부의 대인 사회 서비스 역할에 대한 제약, 재정 문제에서 비롯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 영케어의 문제를 이제 정부가 좀 가족 내 돌봄을 좀 공식화하고 이들 위한 이제 지원을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정부가 이렇게 사적 돌봄을 공적 부양으로 이렇게 전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적 돌봄의 그 필요성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들에 대한 이제 간접 지원을 한다는 맥락에서는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케어와 관련된 그 정부의 지금 이제 저희 연구원의 제안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영케어의 어떤 당사자 자조 모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자산 접근 뭐 대리사회 서비스와 두 개를 같은 좀 성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떤 서로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뭐 조언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뭐 크레딧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타임뱅크가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초보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국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제해 주셨던 내용에서도 이제 역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이제 적용 가능성을 말씀 주셨는데 그 이외의 돌봄 대상자와 그리고 돌봄 제공자에 대한 대인 사회 서비스로서의 자산 접근을 좀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모색해 보는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었고 좀 이제 전문가들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좀 겸해서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혁 교수님 이제 발제해 주셨던 공동생산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뭐 발제문에 적시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 서비스가 가지는 어떤 비효율성이나 경직성 뭐 등등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제 모색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연결의 문제도 이제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가족의 돌봄을 공식 판단하는 점에서 좀 적용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그 영국의 사례에서 정의해 주신 것처럼 그 영케어러가 이제 지원 대책의 어떤 그 돌봄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그리고 또 이제 동시에 서비스의 이제 수혜자로서 어떤 좀 적극적인 역할, 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좀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특징이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년들이라고 하는 좀 이제 연령 특성상 이해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다른 대상에 비해서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의 중요성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정리 좀 타임뱅크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좀 됐어요. 네네 이 정도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돌봄의 사각지대 영케어러 문제를 잘 설명해 주시고 또 과제하고 연결 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뭐 전체 토론하다가 여유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보다는 한국